존경의 법칙, The Law of Respect, 리더와 리더십 모두가 꿈꾸는 리더입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리더죠. 이 리더라는 자리가 이제 쓴소리도 하게 되고 사람들의 역량을 이끌어내야 될 때가 많고, 그래서 이 사람들 간에 트러블이 일어나기 쉬운 자리가 리더의 자리인데, 어떻게 이 리더가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 노하우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네, 먼저 강의 노트 왼쪽에 보면 그 영어 문장이 있는데요. When people respect you as a person, they admire you. When they respect you as a leader, they follow you.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인간적으로 존경하면 그를 흠모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리더로서 존경하면 비로소 그때 그 사람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리더와 리더십, 존경받는 리더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강한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명령하는 것 같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말 자체를 말할 때 명령하는 것 같은 그 말투가 있죠. 왜?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것 같은 식으로 말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제 비판, 헐뜯는 얘기보다는 칭찬거리를 좀 먼저 찾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부하 직원이나 팔로우를 대할 때 리더로서 칭찬으로부터 시작하는 리더가 되어라. 그리고 호의를 좀 베푸는 그런 모습, 리더로서 호의를 베풀고 부하 직원들이 잘 따라오지 않는다고 닥달한다고 그러나요? 부하 직원들이 잘 따라오지 않는다고 불쾌한 감정을 품지 말고 그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을 존중하면서 싸우면 안 되겠죠. 리더가 직분 있는 리더가 팔로우나 또 회사에서 어떤 고객들과 싸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틀렸다는 말을 하지 말고, 놀라운 효과가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잘 압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잘 압니다. 이 말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한번 그 메모지에다 하나 써놓으셨다가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막 열을 내 가지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제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팔로우들이 조직 구성원들이 단합이 잘 안 되거나 그 리더의 말을 잘 안 따를 때, 그래 내가 지금 여러분들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그 기분을 잘 압니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주변 사람들의 말에, 팔로우들, 조직 구성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말을 들어주는 거. 그래서 관용을 보여주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관용을 보여주고 또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어야 되겠죠. 흔히 이제 한국말로는 카리스마라고 그러는데, 카리스마라는 게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굉장히 그 의미가 많은데, 하여튼 한국적인 의미로는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주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관용을 베푸는 리더, 또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가 되어야 존경받는 리더로서의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이제 그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general outline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전반적인 존경받는 리더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 6번까지는 이제 강론으로, 1번에서는 이제 총론이 되겠고요. 2번부터 6번까지는 이제 강론으로 좀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존경을 받는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경멸받는 리더, 무시당하는 리더가 되고 말죠.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 회사, 공동체,
뭐 비영리 단체도 마찬가지고 뭐 동창회 같은 것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 모여서 식사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모인 단체 거기는 이제 그 모습이나 규모 몇 명이 모였느냐 이거를 떠나서 하여튼 공동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리더가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리더십이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리더십이다.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 모여서 뭐 동창회를 한다든가 친구끼리 모여서 점심을 먹는다고 해도 그 점심을 어디 가서 맛있게 먹는지 어떻게 맛집을 찾아가서 점심을 먹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 건지 또 어떻게 거기까지 가는지 이게 다 리더십이죠.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은 나는 리더와 리더십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실생활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리더와 리더십의 원리로 이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이제 가정이라든가 집, 가정, 기업, 회사, 비영리 단체, 뭐 교회 같은 것도 있겠고 동창회, 또 나라나 국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곳의 이 조직 구성원들 이제 가정 같으면 이제 패밀리가 되겠고 기업이나 회사면은 이제 회사원들 뭐 국민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이곳의 조직 구성원들의 이 성과는 리더십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죠. 리더십의 영향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는지 가정의 리더는 누군가 또 기업과 회사의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 또 비영리 단체 동창회나 교회의 리더는 누군가 국가의 리더는 누군가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십에 의해서 소속해 있는 그 조직 구성원들이 큰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조직이 존경받는 리더를 갖게 되면은 이거는 행운이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리더를 갖게 되면은 대단한 불행이다라는 거예요. 존경받는 리더를 가진 이 조직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신화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아주 안 좋은 여건 하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 경멸받는 리더를 가진 조직들은 아주 좋은 패가 들어왔는데 좋은 자원과 멋진 인재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원과 인재가 구비됐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망하는 질이 멸렬하는 그런 상태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덕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리더의 덕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리더 스스로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처음부터 이 조직 구성원들이 존경받는 리더를 선출해야 된다는 거죠. 리더 스스로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존경받는 리더를 이 조직의 이 지도자로서 선출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리더가 희망을 팔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리더는 한마디로 희망을 파는 세일즈맨이다 하는 거예요. 희망. 리더가 나타났을 때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리더가 그 조직을 운영할 때 항상 그 희망의 향기가 풍겨나야 되는데 리더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진지하게 듣고 그 말 가운데서 야 우리가 지금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도 우리가 이제 하나가 돼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고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올바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 팔로워들이 토라져 가지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오해를 해서 리더에게 그 전달이 된다고 하면 이게 뭐냐면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거. 그러니까 이제 리더 자신의 이 진정한 의도가 올바로 전달이 되도록 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과 방법을 자꾸 연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과 언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언어와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라. 그러니까 망해가는 조직일수록 책임성이 없다 그래요. 책임성이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감과 솔선수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책임감과 솔선수범. 그러니까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성품, 책임과 솔선수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더가 이제 말을 좀 조심해야 돼.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용하는 상황이나 시점에 따라서 미묘한 그 반향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같은 말이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나 시점에서 말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절제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말하라. 충분히 숙고한 이후에 말을 하라. 그래서 리더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 자신이 리더 자신이 사용한 언어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단기와 장기에 걸쳐서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강의 노트 2번입니다. Greed of money and power인데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의 그 욕심, 탐욕에 대한 얘기인데, 리더가 타이틀을 부여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은 어떤 지위든지 간에 항상 돈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돈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그냥 인마이 포켓하고 계속 뇌물을 받고 또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꾸 자기가 돈을 쌓아 올리려고 황금에 눈이 어두워서 이런 무력, 돈에 대한 욕심, 또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여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리더십이 이제 가로막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권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수록 사람들을 향한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비로소 그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가 돈과 권력의 포로가 되다가 보면은 조직이 변화해야 될 때, 어떤 그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이 위기 상황에서 치고 나가면서 성장과 발전을 해야 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죠. 또 열정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가서 돈과 권력은 손에 쥐고 있지만 리더십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탐욕에 물든 리더가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 돈과 권력이 손에 쥐어지면 왼손에 돈을 쥐고 오른손에 권력을 쥐게 되면은 이 머리가 흐리멍텅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탐욕에 물들게 되면은 리더는 판단력이 흐려진다.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은 고집을 부리게 되는 거죠. 고집. 그게 뭐냐면 독단적인 의사결정.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결국 돈과 권력의 이 탐욕에 의한 부작용이 조직 전체로 확산이 되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 이게 이제 그 역사에서 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 한국의 역사를 한번 보면은 후백제를 세웠던 그 견훤이 후계 구도에 실패해서 어렵게 세운 왕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고, 이 궁예도 이 후고구려의 왕이었는데 신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결국에 와서는 권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백제의 의자왕,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삼천궁녀. 수많은 그 미인들을 궁에다가 불러놓고 이 향락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라의 재정이 악화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임금의 오소로티, 임금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아서 결국에 가서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는 거죠. 권력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만 독단적으로 처리될 때 중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탐욕과 독단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돈과 권력을 양손에 쥐게 되면은 머리 회전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독단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탐욕과 독단을 가진 사람은 망하는 리더가 되는 길을 걷고 마는 것입니다. 리더가 돼서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자신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독한 마음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시기와 질투라든가 이런 것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을 비워서 조직의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는 간단한데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돈과 권력을 갖고자 하는 그 탐욕을 버려라. 그러면은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되고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이 조직, 또 어려운 사회, 어려운 국가를 정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노트 3번인데요. failing leader, 실패하는 리더, 망하는 리더죠. 망하는 리더. 망하는 리더는 존경을 받아야 될 리더가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존경받지 못하고 추락하는 리더는 어떤 모습일까? 이걸 한번 역설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하는 리더는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첫 번째, 실행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존경받는 리더 또 실패하는 리더의 근본 차이를 보면 어떻게 이 조직 구성원들, 팔로우들의 강한 의지와 행동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실행력을 확보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행력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설명해 보면 근본적으로 사람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일이라는 게 모든 게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거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전에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긍정 마인드를 가져도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그 맞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만 가지고 그 결실이 맺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실행력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탁월한 리더십이 없으면 이 실행력이 발현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실행력이 부족한 리더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 주변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려서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나쁜 결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너무 많은 변수를 고려하다 보니까 제때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미루거나 아니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이 또 회의에서 정해졌거나 아니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막 강하게 우기면 강하게 나오면 쉽게 그냥 자기 주장을 굽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또 뭔가를 한다고 했다가 번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행력이 부족한 리더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실행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부하 직원이나 팔로우들의 잘못을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조직이나 사회나 국가가 과감하고 단호한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책임을 맡은 리더가 자신감이 없이 우유부단하거나 또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은 이 조직이
사회가, 국가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이 강의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리더십의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TV 뉴스나 또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신문에 나오는 얘기를 바로바로 여기에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패하는 리더가 이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존경을 받기는커녕 실패하는데 왜 실패할까 그걸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는 변화에 둔감한 리더는 실패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경제사를 잠깐 살펴봐도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저 회사가 저 기업이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왜 버티지 못하고 그 후발주자에게 선두를 내주거나 시장에서 퇴출되어 버릴까, 이 사례 분석을 해보면은 그 외부 환경 변화에 둔감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외부 환경 변화에 둔감한 리더십이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에 둔감한 리더들을 연구해 보면은 이 본인 스스로가 이 기존의 관행이나 고정관념에 탈피하지 못하고 구성원들의 이 창조적인 실험 정신을 고무하려는 의욕과 노력이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지식하다고 할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너무 고지식하고 그 세상 흐름을 모르고 그 예전 방식대로만 자꾸 고집하는 경우에, 이럴 때는 시대의 변화에 둔감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리더뿐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패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미래의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취해 놓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식사를 하거나 이런 이제 비공식적인 모임과 만남에서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내가 과거에 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과거에 오래전에 성취해 놓은 것을 자랑 삼아 이렇게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반면에 미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리더가 경직된 사고를 갖게 되면은 이 시대의 요구를 무시하게 됩니다. 또 조직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옛날에 성공했던 경험, 과거의 그 성공 경험을 그대로 그냥 적용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하지 않는 거죠. 연구하지 않고 도전의식이 부족한 거죠. 그런 리더와 그런 조직은 망합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쉽지 않죠. 대부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새로운 시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했다가 이게 어떤 결정이 날까, 이런 식으로 대부분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도보다는 현상 유지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도전의식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 변화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위험 회피형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한 달에 어떤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얽매이고, 이거 이 돈 받던 거 300만 원 한 달에 여기서 받았는데 이거 이 돈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평생을 자기가 하고 있던 거에 미래 발전보다는 그걸 이제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근데 과감하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지금 200에서 300만 원을 이 일을 통해서 받고 있지만 이 일도 언젠가는 그만두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조직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여기서 성장 발전을 못하게 될 거다. 이런 결론을 하게 되면은 과감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곳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리더십 수준이 낮기 때문에 과감하게 거기서 탈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망하는 리더, 실패하는 리더는 세 번째, 시키는 대로나 해라. 이제 이런 말을 주로 많이 쓴다는 거죠. 마인드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지금도 그런 회사들이 있고, 지금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망하는 망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망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회사나 조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는 이런 기업들이 많았죠. 그래서 부하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리더가 아니라 상사로부터 인정받는 리더,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리더들에게 이 부하라는 것은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라는 것은 단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 부하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물건에서 인격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부하 직원들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짝이라고 그러죠. 물건 취급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이 신바람 나게 아주 신나게 실력을 발휘하고 실력을 개발하고 이런 조직적인 여건을 갖춰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구성원들이 인재들이 열정적인 의욕을 가지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이게 리더의 핵심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 네가 네 머릿속에서 뭐가 나오겠니? 네 하는 걸 보니까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의 이 권위주의적인 행동이 망하는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그 전에 한번 제가 어떤 특집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더의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 행동이 이 회사원들, 구성원들의 이 동기부여나 업무 몰입도를 저하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사를 떠난다. 결과적으로 인재들이 기업을 떠난다. 그런 제가 그 특집 프로그램을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제 권위주의적인 그 리더의 모습인데, 권위주의적인 그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동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 구성원들, 회사원들과 사람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대화라는 게 이제 말을 하고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주고받지 못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도 얘기를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말이라든가 오해받는 얘기만을 가지고 대화를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는 해라. 그래서 그런 망하는 리더들은 항상 자기 업무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업무 스타일에 상대방이 맞추도록 강요합니다. 부하들이. 그래서 부하들이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상실되고 또 자신의 아이디어와 다른 생각이나 비판적인 의견을 부하 직원들이 내게 되면은 이 망하는 리더의 생각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아이디어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아이디어와 다른 생각을 부하 직원이나 팔로워들이 내놓잖아요.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게 되면은 권위를 내세워서 이 망하는 리더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해. 그 말이죠. 항상 그 말이 나와. 시키는 대로는 해라.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반발하는 사람,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자른다 그러죠. 파이어를 시키거나 아니면 왕따를 시키거나 소외를 시키거나 저기 딴 자리에다 갖다 놓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 일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서 알랑알랑 되면서 비율을 맞추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 회사 업무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키는 대로나 해라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그 리더가 있는 조직에서는 아무도 창의적인 이야기를 내놓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의견 내놔봤자 비판이라고 그러면서 질책을 받거나 비난을 받을 텐데 어떤 사람이 그런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그런 창의적인 열정적인 그런 의견을 내며
또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리더와 조직이 망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 말 속에 다 나오네요. 그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존경받지 못하고 망하는 리더의 네 번째 모습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실패한 리더는 자기가 그 중요하고 핵심적인 결정만 자신이 직접 하고 나머지 세세한 것은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을 잘 모르는 이 등잔 밑이 어두운 리더,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현장 방문을 주로 하고 현장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 자신이 신임하는 사람들의 그 보고만으로 제한된 정보에 의존해서 이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잔 밑이 어두운 이런 형의 리더일수록 이 구성원들이 기한한 이 플랜, 계획서를 이 세부적인 검토 없이 그냥 수용해버리거나 또 결정이나 지시를 내려놓고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챙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이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안 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 구체적인 현황 파악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 주요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 파악이 빠르질 않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도대체가. 그런데 성공하고 존경받는 리더일수록 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 팔로우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파악을 하고 특별히 현장의 목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현장 경영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거죠. 현장 경영 리더십. 그래서 옛날에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 잭 윌치라는 그 회장이 그런 것을 잘했다고 그래요.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하들의 수가 엄청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의 각도를 통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 팔로우들의 그 능력과 성격까지도 체크를 했다. 이걸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잭 윌치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존경받는 리더의 그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또 자세한 걸 가지고서 간섭해도 또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이 사업 현황이나 업무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직접 현장을 통솔해 나가는 그런 열정과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없으면 실패하는 리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있으면 성공해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패하는 리더, 존경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리더의 다섯 번째 모습은 뭐냐면은 칭찬은 안 하고 엄격하게 책임만 묻는다는 거예요. 칭찬에 인색하고 책임은 엄격하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 중에 이 말이 있는데 신상필벌이다. 신상필벌. 잘 아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무슨 뜻이죠 이게? 예. 네. 상을 줄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반대로 잘못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린다. 이런 뜻이죠. 잘 알고 계시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그거는 잘 모르실 것 같으네. 요거 이제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동양 역사상 최고의 참모로 불리는 제갈량이 항상 신조처럼 여겼던 그런 문구인데요. 신상필벌이라는 게. 여러분 혹시 그 삼국지를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은 그 삼국지를 좀 읽어보셔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한 10번, 20번, 한 일평생 한 100번까지도 그 삼국지를 좀 읽어봐야 되는데, 삼국지 책을 읽기는 아마 보통 결심 가지고서는 쉽지는 않을 테니까 그 삼국지 이제 만화로 된 것도 있고, 이제 만화는 조금 내용이 이렇게 수준이 낮을 줄 모르겠는데 그 TV도 있더라고요. TV 드라마, 이제 중드라 그래가지고 중국 드라마, 중국에서 만든 그 TV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아마 50부작이었던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 굉장히
그 방대한 내용인데 하여튼 굉장히 그게 내용이 길어요. 그 횟수가.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여러 번 봤는데 그 보면 볼수록 거기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리더십의 원리들이죠. 이제 지혜들,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라든가 리더십의 원리들을 뭐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이제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라든가 강사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그 삼국지의 그 소스를 두고 있는 게 사실 많습니다.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팔로우들이 특별히 이제 인재들이 몰입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업무 수행 결과에 따라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 상벌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과 벌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지금 이제 이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좋은 인재가 그 조직과 회사에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난다는 거예요. 좋은 인재가 오래 머물지 않고 그 조직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연구 분석해 보니까 리더들이 그 슈퍼바이저 리더들이 칭찬을 하지 않고 칭찬은 인색하고 과실에 대한 질책이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망하는 리더, 망하는 조직을 분석해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면 좋은 사람들이 떠나고 좋은 인재가 떠나면 그 조직의 내일과 미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떠나나 이걸 분석해 보니까 그 리더가 책임 맡은 리더가 칭찬은 인색하면서 과실에 대한 그 질책이 그 엄격한 필벌 중심의 사고 방식을 가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해결 방향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해결 방향을 제시해 주기보다 막 갖다 그냥 이 푸시를 하는 거야. 책임 추궁을 하면서 질타하고 책임 추궁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힘들죠. 오히려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반대로 책임감과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인색하다는 거야. 이게 인색하다. 그러니까 실패한 리더일수록 사소한 일에 꼬투리를 잡는다는 거죠. 사소한 일에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야단을 치고 또 실적이 안 나오면은 대안을 강구하거나 그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그치기만 하는 거죠. 닥달을 한다고 그랬는데 다그치기만 한다.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이 동기부여를 받지 못해서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떠나게 되는 거죠. 빠이빠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인데요. 존경받지 못하고 망하는 리더, 실패하는 리더의 모습 6번째인데요. 인재를 키우지 못한다는 거죠. 인재를 키우지 못한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밤새도록 일하잖아요. 보통 이제 5시에 퇴근이라고 그러면은 5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없고 저녁도 먹고 거의 뭐 2시까지 일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밤을 새가면서 일 중심으로 생활했는데 요새들은 참 정신력이 부족해. 지 멋대로야. 이렇게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리더, 이런 슈퍼바이저들은 이제 일벌레형 리더에 속하는 거죠. 일벌레형 리더. 그래서 회사원들이 구성원들이 잠깐만 쉬거나 여유를 갖는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불안하고 왜 저렇게 일 안 하고 저러고 앉았나? 왜 이렇게 떠들고 커피 마시면서 저렇게 떠들고 저럴까? 항상 바쁘게 움직이는 걸 봐야 마음이 편해지고 그 항상 이제 일 중심, 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인재들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실력과 애정으로 그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없는, 이런 마인드가 없는 리더,
이런 리더가 직장 상사라고 그러면은 누가 업무에 집중하겠습니까? 신바람 나게 열정을 가지고 아무도 그 일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시대가 변하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 사고방식이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 그 회사원들이라든가 팔로우 더 나가서 이제 인재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은 인재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가 이걸 연구조사해 보니까 자아 성장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부여받는 회사, 이게 첫 번째 조건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 조직, 이런 조직일수록 구성원들이,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지 않고 조직을 떠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몰입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조직이 성장 발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낼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팔로우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창출해야 된다는 거죠. 팔로우들이 배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야 된다. 또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일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 자신이 그 경험한 게 있잖아요. 자신의 경험, 리더 자신의 경험이라든가 리더 자신의 지식이라든가 리더 자신의 그 노하우, 스킬 이런 거를 공유하면서 이 부하 직원들이, 팔로우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 직원들의 그 잠재적인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행동으로 옮겨야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노트 4번이죠. 네 번째는 이제 Psychological Analysis라고 해서 존경받는 리더의 심리학적 분석입니다.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면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팔로우들이 이런 슈퍼바이저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이런 형의 리더를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몇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해당되는 게 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드름을 피우는 리더, 거드름. 폭력을 일삼는 리더, 뭐 요즘도 때리나요? 예전에는 때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진짜 60년, 70년, 아마 80년대까지도 요즘도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보면은 그 갑질이라고 그래서 어떤 회장님이 뭐 야구 방망이로 폭력을 일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TV 뉴스에 나오기도 그랬는데, 거드름을 피우거나 폭력, 또 인격을 무시하는 리더, 팔로우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리더, 이거는 굉장히 많죠. 요즘에 이제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 문제가 돼서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곤 하는데, 아직도 시정해야 될 것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유교적인 관념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그 관계가 앞으로 이제 연구해야 될 그런 분야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하를 비난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리더, 이건 뭐 많겠죠. 뭐 대부분이 어떤 형태의 조직이든지 간에 리더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존경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태를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는 리더, 요거는 좀 그럴 듯한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뭐 대부분이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상대방을 헤아리지 않고 리더 자신만의 상황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직장의 상하 관계를 이용해서 차별하는 리더. 자, 그 다음에 악의에 사로잡힌 리더, 정복자형 리더, 완벽자형 리더, 책략가형 리더. 책략가형 리더도 그 싫어하네, 사람들이. 너무 말이 많고 너무 생각이 많아도 싫은지 모르겠는데, 요건 좀 연구 대상이네. 이것저것 일만 벌이는 리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체가 나쁘기보다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에 따라서 어떤 결실을 맺기가 어려운데,
일에 대한 그 충분한 설명 없이 그냥 일만 벌리는 리더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유부단한 리더, 일 중독 리더. 이건 아까 말씀처럼 현대 사회는 이제 그 일 중심에서 인격 중심, 또 개인의 성장 발전에 관심을 갖느냐 조직이 그것을 이제 많이 보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한국형 회사는 이제 이런 경우가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비평가형 리더, 잘난 척하는 리더, 편애하는 리더, 경험이 부족한 연하 리더도 있네요. 이런 리더도 있네.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나이가 더 많고 직장 상사, 슈퍼바이저가 경험이 부족한 그 나이가 어린 그런 리더가 오는 수가 있겠는데 이루기 어려운 목표만 제시하는 리더, 이런 리더도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현실 도피형 리더, 일을 지체시키는 리더, 모험을 좋아하는 리더, 요것도 좀 고려해 볼 만한 대상이고요. 뭐 모험을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감당할 수 없을 때 이제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그 리더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부하 직원들이 리더의 그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의사결정. 그 다음에 리더의 발언이라든가 리더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하 직원들이 그 리더가 어떤 일을 지시할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체적인 말을 하는지 구체적인 말로 이끌어주는지 그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 직원은 존경하는 리더를 적극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자기 직장 상사가 자신의 자존심을 만족시켜 주는지 그걸 보고서 정말로 자기의 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리더다. 그러면은 그 리더를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새로운 정보를 가진 리더에게 대해서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좀 부지런히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이런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관심들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새로운 정보를 가진 그 리더에게 대해서 이 팔로워들이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부하 직원은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리더에게 끌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 실패 스토리, 실패담을 용기 있게 자신에게 말해줄 때 부하 직원은 그 리더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리더냐 보스냐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스와 리더의 차이는 뭘까? 보스는 이제 흔히 아랫사람에게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이에 반해서 리더는 신뢰를 구축하고 보스는 권위를 내세우는데 리더는 협력을 도모한다. 여러분이 리더의 모습으로서 여러분이 그냥 뭐 작은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작은 회사의 직원인데 여러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미팅 장소나 사람들이나 고객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신뢰감을 갖습니까? 아니면 거부감을 갖습니까? 저 사람 믿을만해 이런 생각을 갖는지 저 사람 하는 말을 들으면 자꾸 두려워져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권위주의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협력을 도모하는 자세로 대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존경하는 리더로 대우를 하게 됩니다. 보스는 책임을 묻는데 리더는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죠. 사실은 이 말이 이제 말은 쉬운데 대부분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가 책임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다 오리발 내민다고 그러죠. 대개 보면 오리발 내민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그래. 대개 다 나는 잘못이 없고 그 손가락을 다른 사람에게 다 향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현실인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보스가 되면은 부하 직원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업무 자체를 힘든 일로 그렇게 느끼게 하는데 이 존경받는 리더는 부하 직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일하는 거를 재미있고 흥미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세일즈맨 같은 경우, 세일즈맨이나 아니면은 어떤 인간관계에서 상담력을 맡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보면은 업무 위주로 그 일 처리를 할 게 아니라 인간적인
그 인격 중심의 대화, 재미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생활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가운데서 일 처리를 해나가면 되는데 그냥 너무 딱딱하게 그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그 일의 결과라고 그럴까요? 그게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겠죠. 보수의 체질을 가진 사람은 가라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지만 리더는 가자 이렇게 손잡고 나간다는 거죠. 손잡고 또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끈다. 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명확하죠? 어떻게 해야 존경받는 사람이 될지, 어떻게 해야 존경받는 리더가 될지, 어떻게 해야 존경받는 직원이 될지, 어떻게 해야 인정받는 사람이 될지 여기에 대한 그 해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충분히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노트 5번에 해당되는 건데요. 존경받는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에다가 한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메모를 하면서 여러분 한번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리더의 속도에 따라간다는 거죠. 조직은 리더의 속도에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리더의 회전 속도에 맞춰서 돌아간다는 거죠. 조직은 리더의 회전 속도에 맞춰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왜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나 열심히 일하는데, 나 리더로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책임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열심히 일 안 해?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조직이 빠르게 돌아가기를 원한다면은 그 중심, 핵심, 가운데에 있는 리더가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그 아랫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은 중심축 안에 있는 중심축인 그 리더 자신이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행동하는 리더가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그 원칙은 행동하는 리더가 존경을 받는다. 그래서 리더의 행동 하나하나가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만드는 원칙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리더로 산다는 것에 즐거움을 느껴라. 리더로 산다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거나 부담 갖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리더 이퀄 즐거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용장 밑에 약졸이 없고 나약한 장수 밑에 강한 쫄병이 없다. 그러니까 같은 조직이라고 그래도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부하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몇 배, 그 이상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되 그 일 중독에 빠지지 말고 리더로 산다는 것에 그 기쁨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해주는 리더가 존경받는 리더다 하는 거예요.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 이게 이제 존경받는 리더의 그 요건이 될 수가 있는데 리더가 돼서 사실 다른 사람들을 리더한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굳은 일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은 회사다. 그러면 그 시간에 제일 먼저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문도 열고 청소할 게 있으면 미리 좀 청소도 해놓고 요즘에 이제 커피를 마시니까 커피도 이제 내려놓고 미리 불도 다 켜놓고 하나하나 다 점검하면서 이렇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된다 그러면은 직장 부하 직원들이 진짜로 존경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팔로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가 있다고 하면은 진정으로 존경받는 그런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뢰감을 주려면은 힘든 일도 먼저 해야 돼요. 아까 말씀처럼 뭐 그 힘든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출근도 먼저 하고 뭐 커피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청소도 좀 해놓고 이런 힘든 일을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기면은 모든 일을 솔선수범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리더의 직을 맡으면서 기쁨 가운데서 사람들과 함께 그 즐거운 조직 생활을 통해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팔로우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리더가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가 있다. 마음을 사로잡아라. 그러니까 서로 이제 리더, 직장 상사로서의 리더로서 부하 직원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일방적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고받아야 되겠죠. 아니면 좀 많이 듣던지. 그런데 자기가 사장이다, 자기가 회장이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눈치만 본다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는 직장 상사로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훈계하는 것 같은 그런 말투 있잖아요. 왜 말투가 훈계하는 것 같이 이런 말투는 좋지 않고 먼저 팔로워들 아랫사람들이 말을 먼저 하도록 한 다음에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분위기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 그 부하 직원들 팔로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야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고압적인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하게 되면은 서로 마음을 열고서 대화 나누기가 힘들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위기 관리 능력을 갖춘 리더가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직이 변화를 앞에 두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성공을 향한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다 보면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는데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조직의 위기관리 능력, 더 나아가서 조직의 성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장이 이끄느냐에 따라서 신대륙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난파가 돼서 모두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그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이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리더가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결단력 있는 리더가 존경을 받는다. 결단력 있는 리더가 존경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는 조금 디테일한 면은 떨어지는데 그냥 화끈하게 일 처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꼼꼼하게 하나를 챙기면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두 가지 타입이 있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조금 치밀함은 좀 떨어지지만 화끈하게 시원시원하게 일 처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더 선호하고 더 존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돼가지고 너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너무 그 사소한 일들로 시간을 질질질 이렇게 끌고 있으면은 일이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그 관심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결단력이 빠른 사람은 완벽함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결단을 너무 빨리 하면은 조금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고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는데 또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또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의 결심을 했으면 일단 그 결정이 되고 결심을 했으면 앞뒤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진행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완벽함도 중요하지만 완벽함보다는 그 일단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 결단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일곱 번째는 인재를 키우는 리더가 존경을 받는다. 사람을 키우는 거, 인재를 키우는 리더가 존경을 받는다. 그래서 이 인재를 키우려면은 작은 일이라도 그 부하 직원이나 팔로워들에게 이 성공 경험을 많이 갖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팔로워들이 작은 성공을 체험하게 해라. 팔로워들이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해줘라. 그렇게 되면은 존경을 받는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원리는 좀 간단해요. 간단하면서도 참 중요한 리더십의 원리인데 그 팔로우 직장 동료가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작은 목표를 주고 너무 큰 거 말고 작은 목표를 주고 그거를 해내면 그거를 이뤄내면 달성하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작은 목표를 주고 그것이 달성이 됐다. 그러면은 큰 칭찬을 해주고 이런 과정을 자꾸 반복하면서 일을 더 잘할 수도 있고 부하 직원들 또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 자신감이 붙게 되는데, 이 자신감을 갖게 되면은 어떤 벽이 생겨도 조금 더 높은 벽, 문제가 생겨도 금방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되면은 사람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높은 목표, 높은 기대치를 줘도 아주 그냥 뭐 거뜬하게 이걸 달성하고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반해서 또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 높지 않은 목표고 별거 아닌데 시작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시작도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요거를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이 차이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래서 이 차이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 레벨이 낮은 사람,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목표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낮은 목표를 주고 그걸 달성하면은 칭찬하고, 또 낮은 목표를 주고 칭찬하고, 요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츰차츰 단계를 높여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는 겸손한 리더는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겸손한 리더는 존경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타이틀이 높은 리더가 그 조직의 가장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그 인품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과연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그 타이틀을 무기 삼아서 대단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그 인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까지도 의심받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하는 말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처럼 타이틀이 올라갈수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겸손한 그런 태도를 갖게 되면 사람들이 저절로 그 리더를 존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주변에 보면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좀 뭔가 돈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인맥이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 정치인이다. 이 사람 신문에 많이 나고 유명한 사람이다. 이러면 그냥 그 사람 앞에서 그냥 아양 떨면서 그냥 막 하하 그러면서 그러다가 자기랑 별 볼 일 없고 자기에게 어떤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딱딱하게 굴거나 아주 거만한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사람은 존경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존경받는 리더라는 것은 그릇의 크기, 인간성, 이런 것을 두루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제 리더십과 관련된 어떤 그 편지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인간적인 그 흑인 노예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치러졌던 미국 남북 전쟁에 대한 일인데요. 남북 전쟁 때 일어났던 일인데, 여러분 이제 게티즈버그 전투라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게티즈버그 전투가 3일 동안에 5만 1,000명 정도의 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그래요. 아주 처절하고 치열한 전투였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북군이 이겼죠. 북군이 남북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그런 컴뱃이었는데, 이 전투를 하기 전에 이 북군의 사령관이었던 이 조지 미드 장군, 제너럴 조지 미드가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북군한테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는데, 이 전투가, 그런데 너무나 많이 죽으니까, 많은 병사들이 전투로 인해서 너무 많이 죽었고 또 앞으로도 죽거나 다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투에서 패배한다 그러면 전쟁의 패배로 이어지면서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이 총사령관이었던 이 조지 미드 장군한테 이런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존경하는 조지 미드 장군,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만일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습니다. 만일 작전이 실패한다면 장군은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편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보낸 편지 읽으니까 뭔가 짠하고 그런 느낌이 좀 오십니까? 존경받는 리더에 대해서 뭐 아주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편지 한 장이 모든 것에 해답이 될 것 같으네요. 제 자신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좀 뭔가 느낌이 짠하고 오는데 존경받는 리더가 되려면은 모든 공은 아랫사람에게 돌리고 실패는 리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손동원의 이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는데 여러분 참 대단하시네. 여러분 최고십니다. 엄지척.